금빛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오덕규 상무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승리를 예감한 사냥꾼의 그것과 닮았네요. 우리 회사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뿌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여의도의 화려한 야경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목소리였을 내부 고발자가 이곳에서는 그저 도려내야 할 암세포로 불립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 터진 셈이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오 상무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 술자리가 끝나면 누군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들의 은밀한 거래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가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사무실에 낯선 공기가 감돕니다. 서류 뭉치가 헤집어지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감사팀이 여길 왜? 홍장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위기관리본부, 한직이라 믿었던 그곳이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해버렸네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장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책상 밑으로 숨긴 손끝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과 찾아내야 할 진실 사이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수색 앞에 당신이라면 무엇을 먼저 숨기시겠습니까? 복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날카롭게 꽂힙니다. 너 찔리는 거 있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그 안에는 뼈가 서려 있습니다. 장미는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아니요. 제가 무슨 평소보다 조금 늦은 대답 그리고 아주 미세한 떨림. 룸메이트이자 동료인 복희는 장미의 가장 가까운 우군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아주 작은 균열이면 충분하죠. 복희의 예리한 시선이 장미의 등 뒤를 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 고통을 장미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송주란 실장과 오 상무가 주도하는 색출 작업은 잔인할 만큼 치밀합니다. 위에서는 예삐를 찾겠다는 명분 아래 전 직원을 압박하고 있죠. 지금 위에서 예삐 찾는다고요. 장미가 윤재범 국장에게 전하는 소식에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이제 예삐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닙니다. 장미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이자 반드시 구해야 할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장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닌 것 같네요. 거대한 조직의 방어기지 앞에서 한 개인의 양심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결백하다는 걸 증거로 입증해 오 상무의 명령은 사실상 항복 선언을 받아내겠다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방진목 과장과 차중일 부장, 두 아재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직장인의 피해가 느껴지네요.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쫓겨나고 입증하려면 누군가를 팔아넘겨야 하는 상황. 지옥 같은 선택지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장미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맵니다. 조직을 위해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일까요? 무조건 우리가 먼저 예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장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휘두른다면 이쪽은 방패를 버리고 역습을 준비해야 하죠. 장미의 눈빛이 감독관 홍금보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20살의 풋풋한 가면 뒤에 숨겨진 35의 노련함이 깨어납니다. 예삐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한민증권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그녀는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전쟁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멍한 표정을 짓던 이용기 과장.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해킹도 할 수 있어요? 장미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용기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웁니다. 최초의 사이버 뱅킹을 만들었던 그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지도 모르죠. 너드라 불리던 남자가 전설적인 해커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장미는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그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만 진정한 실력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법이니까요. 장미와 이용기, 이 어색한 조합이 비밀스러운 작전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감시를 피해 인트라넷을 파헤치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이용기의 기술과 장미의 직관이 만나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즉시 해고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동맹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한 동료애를 느낍니다.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자각 때문일까요? 화면 위로 흐르는 암호들이 마치 승리를 향한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들의 불법적인 시도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기의 손길이 차준일 부장의 컴퓨터에 닿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찰나의 순간 복도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설치 완료 신호가 뜹니다. 이제 차 부장의 모든 은밀한 기록은 장미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 부장은 꿈에도 모르겠죠.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강 사장의 죽음 이후 갈아타려던 줄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요. 디지털 세계로 뻗어나간 장미의 촉수가 서서히 진실의 줄기를 잡아갑니다.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 가장 적나라한 범죄의 현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홍장미 사장님 호출이다. 복희의 부름에 장미는 태연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예삐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탕비실에서 마주친 이용기에게 장미는 은밀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경동 부장의 강아지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예삐의 단서들. 예뻐요. 아, 예삐요. 별것 아닌 농담 같은 대화 속에 진실의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전략이 되어야 하는 삶. 장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뜻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속이 타는 장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커피 향만 무심히 퍼져나갑니다. 이러다가 여우회까지 털리면 어떡합니까? 차종일이 누군가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도청장치를 통해 들려옵니다. 여우회, 한민증권의 여직원, 사조직이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 장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상대해온 임원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던 동료들이 사실은 촘촘한 감시망의 일부였다는 사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그녀는 던져졌습니다. 여성들의 연대가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칼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자 기숙사 301호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깐깐한 김남주 사감의 감시가 평소보다 더 매서워진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은 때로 사생활을 억압하는 훌륭한 핑계가 되죠. 장미는 자신의 가방 속에 숨긴 도청장치와 수집한 단서들이 들킬까 노심초사합니다. 기숙사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조차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희와 노라, 미숙의 평소 같지 않은 행동들이 장미의 의구심을 자극합니다. 이 평화로운 방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 거짓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닐까요? 송주란 실장은 복희를 통해 장미의 사진과 자료를 보고받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장미에 대해 하나씩 쌓여가는 보고서들은 곧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장미의 목을 잰 것입니다. 주라는 19세에 입사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장미 같은 애송이는 한낱 장난감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란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시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장미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방진목 과장과 이용기가 장미를 돕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저항을 선택하죠. 아날로그 세대의 배짱과 디지털 세대의 기술이 합쳐져 기묘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설거지꾼인 줄만 알았지. 진짜 청소는 지금부터다. 방 과장의 술톤 섞인 진심이 장미의 마음을 울립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서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동료애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장미는 이제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이 성공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송주란 실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장미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송주란, 이 여자는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누구와 닮은 것일까요? 죽은 강 사장? 아니면 룸메이트 노라?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있던 조각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닮음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민증권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의 열쇠일까요? 장미는 송주란이라는 인물이 가진 비밀이
예삐의 정체만큼이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혈연과 배신,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실타래가 장미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송조란의 얼굴에서 어떤 진실을 읽어내셨나요? 감사팀의 압박은 정점에 달합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상무는 이 혼란을 즐기는 듯 유유히 현장을 지휘하죠. 장미는 이 지옥 같은 광경 속에서 예삐를 빼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삐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동료를 팔아넘겨야 내가 사는 비정한 서바이벌 게임. 장미는 이 게임의 룰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그녀의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고복희의 수상한 경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년 단위로 옮겨 다닌 직장들과 횡령 혐의라는 전력. 장미는 복희를 믿고 싶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은 자꾸만 그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란에게 장미의 정보를 넘기는 복희의 행동은 배신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일까요? 복희가 숨기고 있는 100만 불의 꿈과 예삐의 수첩,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가면이 벗겨질 때 장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과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도청장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차중일 부장의 목소리는 추악함 그 자체입니다. 강 사장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한 욕망. 장미는 그 목소리를 녹음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이것이 여의도의 진실이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여우회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들이 어떻게 회사를 좀먹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장미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괴물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성주란 실장의 집무실, 장미가 그곳으로 불려갑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두 여자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주란의 차가운 눈빛과 장미의 단단한 눈빛. 홍장미 씨, 당신은 누구지? 주란의 나지막한 질문은 장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 장미는 직감합니다. 자신의 위장신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게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이 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깊은 밤, 기숙사 301호의 기이한 정적이 흐릅니다. 잠들지 못한 장미의 귀에 옷장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장 문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네요. 드디어 열린 문.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몸을 웅크리고 장미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삐일까요? 아니면 장미를 감시하던 자객일까요? 놀라움으로 굳어버린 장미의 눈동자에 비친 그 사람의 정체.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한민증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